자, 지금까지 중국에 남아있는 이 한국의 문화 중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고구려 관련 문화유산은 이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데요. 특히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해 장군총, 많은 고구려의 벽화 등 이 고구려의 주요 문화유산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2년 이 고구려의 역사가 현대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동북공정 문제인데요. 아마 동북공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동북공정은 무엇이고 이 고구려의 역사가 왜 한중 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 6월 24일 이 중국의 광명일보라는 신문에 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를 논하다라는 제목의 논설이 게재됩니다. 이 논설의 주요 내용은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 정권이라는 것인데요.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광명일보의 사설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동북공정은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한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동북공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동북공정은 2000년 12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이 승인을 하고 그리고 2002년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인 중국 변강사지연구센터가 주도하고 또 이 동북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장성 이런 동북 삼성 사회과학원이 참여해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간 실시했던 연구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북공정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명칭은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 등에 관한 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국가 중점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동북 변경 지역에 대한 역사와 현실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는 고구려사에 한정하지 않고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이른 모든 연구가 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강역이론 연구, 중국의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중국과 조선 관계사 연구, 동북변광과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 정치 경제 관계사 이런 다양한 분야가 연구 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전통적인 한국의 역사 혹은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와 관련한 부분이 연구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북공정 실시 초기에는 실제로 고구려사 연구에 집중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고구려 역사와 관련한 연구를 가장 많이 했고 또 대표적인 성과로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동북공정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북지역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고려하면 이 프로젝트의 정치적 성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 만큼 1949년 중화인민국 수립 이후부터 다민족 통일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자, 동북공정은 이 변경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을 안정시키고 또 민족을 단결시킴으로써 어떤 중국의 정치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이 학술 성격의 연구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가의 영토와 변경 또 주권에 관계되는 정치적 성격의 프로젝트이기도 한 것이죠. 자,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6월 이 광명일보의 논설이 발표된 이후 한국 언론이
이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보도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이 한국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민간사회를 비롯해서 학계라든가 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 열기가 고조되었고요. 한국 정부는 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에 고구려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발족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 두 나라가 갈등이 고조되자 2004년 8월 이 두 나라는 총 5개 항의 한중 구두 양해 사항이라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은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며 학술 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문제만큼 이렇다 할 민감한 역사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동북공정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도 이 역사 문제가 양국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는 지금도 고구려를 포함한 이 중국 동북 지역의 고대사 문제가 소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2년 7월에 중국 국가박물관에서는 이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7월 26일에 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이라는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시와 관련해서 이 전시되어 있던 한국사 연표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고대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을 하고 철기 시대를 다시 고조선 후기부터 신라, 백제, 가야, 통일신라 등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연표에는 본 연대표 내용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했다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만약 한국사를 잘 모르는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빠진 연표를 한국의 공식적인 역사 구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던 것이죠. 이 동북공정 프로젝트 이후에 중국에서는 고구려사와 그리고 고구려의 뒤를 이어 수립된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중국의 관련 조치가 한중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는 상황이다 라며 중국 측에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동북공정으로 생긴 역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 국가박물관 사례를 보아도 이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종료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이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역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 영토에 속하는 지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사에 속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과거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영토 중심의 사관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 필연적으로 역사 사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무대로 했던 우리의 고대사인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부여, 발해 이런 역사가 중국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 역사의 실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왔고 또 상호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앞서 유교 사상이나 한자 같은 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는 이 문화적인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또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역사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반드시 또 충분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에 대항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고 또 충돌과 교섭의 과정을 통해 중국과 교류하였습니다. 자, 중국 지린성 지안에 남아있는 광개토 대왕비는 중국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고구려 문화유산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활동인 동북공정 문제로 인해서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고분 문화는 무엇보다 고구려의 세력 범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고구려인의 내세 사상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지금 시점에서 1500년 전 고구려 당시의 생활 풍속이나 종교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선지 장군은 고구려의 유민이자 이민족으로서 당나라의 절도사회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6월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이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 또 축소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충분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